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 37분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입니다. 내일 하루는 영상 녹화 쉬고 26일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지수가 있으니까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명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상승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마감인 겁니다. 미국 증시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게 있었죠.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 그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는데,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성장한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성장주, 투자, 뭐 이런 거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지금 성장주 뭐죠? 나스닥, 빅테크, AI 이런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강할 명분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뭐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이 서프라이즈 한 것은 AI 기업들의 강력한 투자가 엄청난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봐서 빅테크 기업들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빅테크 기업들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제가 좋다 이런 거는 나스닥의 긍정적입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건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 같은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잖아요. 그죠?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젯밤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긴 했어요.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숫자상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을 좀 북돋워 주는 어떤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는 뭐 여전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러셀 지수의 이런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은 그냥 뭐 어떤 경제 지표의 영향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더 설명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미국 증시는 좀 건전해지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러셀 지수와 나스닥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고 나스닥과 엔비디아와 구글이 번갈아 가며 상승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어떤 그런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 순환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어젯밤은 나스닥으로 강하게 자금이 쏠렸으니까 러셀 지수는 좀 소외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어젯밤 이 시장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장 이게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서 러셀 지수가 하락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죠? 근데 미국 경제까지 좋다. 뭐 이건 그냥 계속해서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순환매가 아니죠. 그죠? 좋은 거를 이제 뭐 어떤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나스닥 오르고 러셀 지수 하락하는 거는 이런 거는 순환이 아니고 이제 빅테크 쏠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이런 건 건전한 흐름은 아닙니다. 투기적인 어떤 엔비디아 쏠림 이런 게 나타나면서 좀 시장의 건전성이 다시 좀 해쳐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러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힘은 강합니다. 아직도요. 지도 좀 잠깐 보시자면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그죠?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가 요즘에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구글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엔비디아와 친한 종목이 한국에서는 아마 하이닉스일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보다는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빅테크가 강했다. 어젯밤은요. 예.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요.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보고 계신데 어제 저녁에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죠. 여기를 돌파한 척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석적인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한 척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 밤 검증하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제가 일단 정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심증적인 측면에서 느낌 뭐 그죠? 심증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이번에 저점을 높였고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혹은 뭐 여기까지 세 번째 지금 돌파 시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왔으면 이거는 돌파 한착한 게 진짜다라고 믿어주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 만약 주식이 좀 빠지면은 매수 대응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 대응은 언제부터 가능했다? 바닥이 나온 이 순간부터 바닥이 확인된 게 19일이었죠. 19일, 20일, 19일, 22일 이때부터 이미 매수가 가능하긴 했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무거운 저항까지 뚫어냈다. 아, 나스닥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상승 탄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입니다. 지난번 몇 거래일을 넘지 못했던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목표치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열리긴 열렸는데 어디까지 열렸다? 여기 전고점까지 열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야 일단 여기까지 오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른 뒤에 여기는 이제 또 저항이에요. 이거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뭐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구간은 뭐다? 저항의 영역이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경제가 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나스닥이 조금 좀 이제 힘을 또 다시 받나 싶은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S&P 지수는 근데 더욱더 강합니다. 이미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그죠? 고가 이미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냥 봤을 때 그냥 딱 차트를 봐도 고점이 높아졌죠. 신고가 랠리 시작된 겁니다. 어젯밤에 다시 이 전고점 자리 여기를 지지력을 확인하고 올라간 거죠. 그죠? 예, 이제 돌파 한작 한 거 진짜로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간다. 신고가 랠리. 지금은 뭐다 이제 탄력적인 랠리가 가능한 겁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리비리한 구간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그죠? 예, 힘이 약합니다. 쌍고점 가능성도 살짝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 좋게 보긴 봐야 되는데 그냥 가벼운 조정 나타났다. 나스닥 쏠림이 나타나면서 러셀 지수 여기 전고점이니까 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하락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경제 지표를 가지고 러셀 지수 하락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하락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어디가 저항이냐?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죠, 그죠? 저항까지는 좀 이제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그죠? 반도체 당연히 대장이니까 좋게 보셔야 되겠고 뭐 바이오 테크는 어제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쏠림 나타나고 AI 쏠림 나타나면서 좀 서운했습니다만은 이 신고가의 흐름 자체는 양호하죠. 이런 눌림은 이런 하락은 눌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돌파 한착 한 상황에서 나오는 가벼운 하락이니까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니까 좋게 봐야 됩니다. 변동성을 봐도 좋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단기 낙폭 과대라고 해서 튀어오르겠다는 의지도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30이 어떤 마디 가격이고 10% 정도 하락한 데서 단기 바닥이 나타나니까 27 부근까지 좀 수월하게 내려왔으니까 한 번쯤 반등이 튀어오를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잘 안 튀어오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다 봤고요. 미국 경제가 뭐 좋다라고 하니까 뭐 채권이 힘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채권은 여전히 좀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 자리가 바닥인지 계속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돌파 한착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그죠? 여기 돌파 한착 해야 되는데 돌파 한착 못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안착하면 위로 올라간다. 그죠? 다 본 것 같습니다. 채권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뭐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해서 그런지 어쩐지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전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그런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전고점은 물론 여기인데 전고점과 근접할 정도로 좀 어떤 전고점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좀 무거운 저항이 이 자리입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한데 한 번 도전하고 두 번째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로화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 좀 보통 우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얘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보통 우호적이에요. 주식시장이 좋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얘가 올라가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 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못 가더니 이제 위로 뚫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뭐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시작된 건 없고 답답하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빅테크, 뭐 AI 강한이가 계속해서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예. 다른 원자재들은 좀 힘들이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긴 했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괜찮다라는 거.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그죠? 예, 이 자리가 저항이고 요 위에 600짜리도 저항입니다. 저항 있어서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는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무거운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걸렸었죠, 그죠? 무거운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보합 정도 마감이라면은 일단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봐야 됩니다. 좋긴 합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서운하네요. 움직임이,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일단은 이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오늘 흐름이 좀 부진해가지고 이 뭐 내일까지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좀 힘이 더 없어서. 사실 이제 연말이고 해가지고 뭐 대주주 매도 물량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긴 있거든요. 좀 코스닥이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꼬여서 좀 이게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올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동안 못 갔습니다. 키 맞추기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봐서 어쨌든 코스닥에 대한 기대는 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일단 최근 흐름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 매수의 타이밍을 조금 좀 조절을 하시거나 비중 조절은 조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무작정 모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무튼 1625를 넘어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오겠죠. 아직은 좀 바닥을 힘겹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물론 정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일단 매수 대응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좀 힘이 좀 최근에 약하니 조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 딱히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환율이 엄청났죠, 그죠? 1475원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장대음봉 하나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장대음봉. 물론 이거 한 방으로 이 상승하던 환율을 아래쪽으로 되돌려 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추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죠? 시간이 어떤 긴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추세가 한 번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환율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어쨌든 굉장히 급한 불은 잘 끈 것 같긴 해요. 아마 정부의 개입이 좀 통한 모양입니다. 사실 1475원을 돌파한 이 순간부터 해서 환율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기술적으로 좀 맞긴 맞는데 탄력적으로 갔어야 될 자리에서 사실 탄력이 좀 없긴 했어요. 그런 와중에 대형 장대 음봉을 맞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가야 할 때에 좀 잘 못 간 그림이 됩니다. 이거 한 방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 환율의 상승 이 탄력은 매우 좀 이제 정체될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봉이 왜 나왔는지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한 방으로 인해서 환율이 매우 안정되는 효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 중에 한 번 음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발로 올라가려는 이런 힘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힘들은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워낙 강력한 게 한 방 나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죠, 그죠? 이거 한 방에 환율이 많이 안정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환율 쪽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에 뭐 딱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답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일단 환율은 환율이고 주식은 주식이고 좀 일단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찔끔찔끔 불안하게 올라갈 때도 주식시장 올라가긴 했었죠. 이게 뭐 떨어졌다라고 해서 주식이 뭐 어떻게 크게 되고 지금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주식과 환율의 상관관계는 일단 좀 잠깐 접어 놓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좀 보다가 이야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요즘에 좀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 좀 상승 탄력이 좀 죽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신고가 랠리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 자그마한 저항이 있긴 합니다. 여기 이게 11월 4일 날에 화요일 날의 시가 11만 1,800원 자리가 어떤 저항이긴 하죠. 이 저항에 걸려서 살짝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딱히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 당분간 일단 이 삼성전자가 조금 하이닉스보다 강한 구간이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앞으로도 몇 거래일간 계속 좀 부진하면은 다시 하이닉스로 또 이 바톤이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직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사실 자기의 시간이 아니긴 해요. 사실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저항 돌파 한착했나요? 돌파 한착했다라고 보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그죠? 12월 10일 수요일의 종가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죠. 하나의 저항인데 저항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저항에서 훅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주식을 팔아치우는 사람은 없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처럼 전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탄력적인 시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엔비디아가 힘을 쓰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힘을 쓰긴 썼는데 얘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의 뭐 상승 추세 자체가 끝난 건 아니겠으나 근데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달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죠. 예.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이거 제약바이오 ETF인데요. 이게 뭐 제약바이오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닐 수 있겠으나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어떤 추세선이 나오는데 추세선을 지금 깼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나오죠. 지금 이건 못 넘어가고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깼어요. 그렇다면 당분간 제약바이오의 힘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죠?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스닥의 시간은 조금 좀 뒤로 밀릴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나 타이밍이 하여튼 자꾸자꾸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유럽 증시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오늘 휴장이네요. 독일 증시는 오늘 휴장.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간다.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뭐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상승 탄력이 여기 전고점이라 가고 좀 둔화됐을 뿐이지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그래요. 중국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는데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산타랠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